안녕하세요. 원격 기간에도 즐거운 언어와 매체 시간의 조준희입니다. 혹시 강의를 연달아 듣는 사람은 알겠지만 옷이 바뀌었죠? 사실 같은 날인데 그냥 옷을 몇 개 챙겨왔어요. 한 가지 옷만 입고 막 여러 개 강의 찍으면 좀 부끄럽지 않니?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 문학, 현대소설 프린트 요거 그때 원격 기간 대비한다고 프린트 한 장씩 교탁위에 놔뒀었는데 이거 있는 사람은 이거 꺼내시고요. 없는 사람은 클래스룸에 자료로 같이 올려놨으니까 그거 통해서 봐도 되고 인쇄해서 보셔도 됩니다. 이거랑 수능 특강 159쪽에서 161쪽 문제 3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의 돌다리라는 소설 작품인데 중요한 건 넘어가기 전에 소설 다 읽었죠? 설마 소설도 안 읽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할 그런 사람은 없겠지. 에휴, 없을 거야 우리 착한 도래울고 학생들은.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프린트부터 볼게요. 자, 전체적인 줄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창섭이라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등장하고 그 아들, 이 창섭은 아들인데 병원 확장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계신 시골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 돈이 지금 부족하니까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땅을 팔아갖고 우리 병원도 확장하고 부모님 같이 서울로 가서 우리 같이 제가 모시고 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온갖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니 나는 전혀 이 땅을 팔 생각이 없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한테 땅을 주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와의 갈등이 시작이 되지. 아버지와 창섭이 갈등하는 내용의 소설인데 단순히 아버지랑 아들의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적인 사고를 가진 창섭과 그 다음에 전통적인 아주 그 농사꾼의 사고를 가진 아버지와의 전통과 현대의 갈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물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 창섭이 등장하고 아버지가 등장했잖아. 그래서 둘이 정말 아주 극과 극인 가치관의 대립을 보입니다. 우선 창섭부터 볼까요? 창섭은 어떤 가치관을 지녔냐면 근대적인 가치관을 지녔어요. 근대라는 말은 뭐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의 현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대적인 가치관을 지녔고요. 현실적이고 되게 합리적이고요. 그 다음에 땅이 가진 의미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돈의 대상으로 봤죠. 그래서 물질 중심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근대적이지 않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계신 분이야. 그 다음에 어떤 가치를 중시 여기냐면 물질 중심적에 이제 반대되는 정신적 가치를 지니고 있죠. 창섭, 아들은 의사예요. 그래서 고향 땅을 팔고 그리고 병원을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지금 9세대 농사꾼이잖아. 농부시잖아요. 땅에 대해서 약간 경건하고 강한 애착을 지니고 있습니다. 땅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어찌 감히 그냥 이렇게 파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인우랑 소희가 칠판 지어주면 참 잘 지어질 텐데요. 대충 지어갖고. 자, 넘어갈게요. 자, 프린트 아래쪽 돌다리의 의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돌다리가 뭐냐면 아버지가 고치고 있었던 그 마을 앞에 돌다리는 다음과 같은 추억들이 담겨져 있었죠. 아버지가 어릴 적에 천자, 그러니까 천자문을 들고 글을 배우러 다니던 다리기도 했고요. 조상의 산소에 놓은 상돌을 옮긴 다리기도 했고, 상돌이 뭐냐면 무덤 앞에 있는 이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이렇게 크고 평평한 돌 놓잖아요. 그걸 상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마를 타고 온 다리기도 했고요. 어우, 로맨티시스트.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자신의 장례를 치를 때 건너갈 다리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 그래서 이 제목이기도 한 돌다리의 의미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돌다리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가족 사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버지 세대가 중시하는 전통적이고 정신적인 가치관을 상징하는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돌다리를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창섭은 그냥 나무다리 편하게 놓으시지 왜 이렇게 무겁게 돌다리를 고치세요 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고치는 이유는 이런 거지. 아버지가 돌다리를 고치는 행위는 전통적 가치가 후대까지 이어지기를 염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그냥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아유 뭐 그렇게 힘든 일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은 끝까지 본인이 물려받았던 그런 정신적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다리도 그냥 단순히 건너는 다리로만 보는 게 아니지. 우리 이렇게 추억이 담긴 다리니까 내가 손수 돌을 쌓아서 튼튼한 다리를 만들자
라고 하면서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아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소설에서는 아들 창섭의 심리 상태가 조금 중요한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땅을 팔고 병원을 확장하자는 아들의 제안을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니? 단칼에 거절하세요. 단호박이셔. 자, 아버지의 신념이 담긴 말을 들으면서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 없이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훌륭한 어른으로 인정합니다. 아버지를 훌륭한 어른이라고 인정을 해. 그러나 훌륭하다고 말을 하면서 아버지의 가치관을 본인은 받아들인다? 아니야. 그냥 서로 다른 생각이구나 하면서 평행선을 그어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심리 상태가 약간 모순적이게 됩니다. 아버지는 훌륭해. 하지만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라는 모순된 감정을 느끼죠. 그래서 요 모순이라는 표현, 요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소설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이렇게 살펴봤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돌다리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 수능 특강 159쪽을 펼쳐보시면 되는데, 설마 문제 다 풀었죠? 설마 안 풀었겠어. 다 지켜볼 거야. 지켜볼 거예요. 지켜볼 거야.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이 돌다리였어요. 기억 부분을 찾아보면 그 다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돌다리지. 아버지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소재이다? 새로운 방향? 아니죠. 아버지의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가치관을 드러내는 소재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X 잘못됐죠? 새로운 방향 아니지? 자, 2번. 아버지에게 고향에 대한 슬픔을 상기하는 소재이다? 슬픈 내용, 누군가 돌아가신 그 조상의 상도를 옮겼다라는 표현 때문에 혹시 헷갈릴 수 있는데, 슬픔만 드러난 건 전혀 아니잖아요. 돌다리에서 막 울고 계셔? 전혀 아니죠. 가족의 모든 것, 모든 추억에 대한 소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가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게 만드는, 아버지 반성하시니? 반성 요만큼도 안 하시죠, 지금? 뭐 잘못하셨어요? 자, 4번. 아버지가 하여금 가족의 역사와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딩동댕 요거죠. 아버지에게 있어서 돌다리는 가족사, 그리고 가족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죠. 요게 맞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아버지가 신봉하는 세속적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재이다? 아니죠. 세속적 가치 아니잖아요. 자, 세속적 가치라는 말, 세속적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흐름을 쉽게 따른다라는 뜻인데, 아버지가 그런 존재야? 이런 존재는 지금 누구냐면 아들 창섭이잖아.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땅 다 팔아버리고 다 돈으로 바꾸자, 병원 확장하자라고 말하는 아들이 세속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요. 아버지는 전통적 가치를 신봉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그럼 2번 문제 보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A 부분은 결별의 심사라는 용어가 등장했었고요. B에서는 불안스러운 심사라는 용어가 등장했었어. 결별의 심사는 누구의 입장이었냐면 아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창섭. 그래서 뭐가 대체 결별을 하냐? 아버지랑 아예 연을 끊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생각도 존중을 하지만 난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라고 서로 간의 가치관 간의 결별입니다. 물론 이런 대사가 등장하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창섭의 입장을 한번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해본 거야. 자, 그 다음에 아버지의 입장. 아버지는 떠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불안했어요. 연이 끊길까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는 전통을 지키며 살아요. 농사꾼은 농사를 지은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은 농사만 지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전통을 지키며 사는데, 이 전통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불안해서 불안스러운 심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땅이 누군가한테 넘어갈지도 모르고요. 누가 그냥 농사를 지을지 그냥 팔고 뭐 딴 거를 할지 건물을 지을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래서 불안스럽다고 표현을 하셨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볼게. 자, 결별의 심사, 창섭의 입장이죠. 아버지가 땅에 대해 갖고 있는 거의 뭐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이 글에서 서술을 하는데, 그것을 창섭이 확인한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돼 있지. 전제가 좀 말이 어렵죠? 전제가 뭐냐면 어떤 결론을 내릴 때 결론의 기초를 전제라고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결론의 기초가 되는 거를 전제라고 해요.
아버지가 거의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에이 그냥 나는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는 건 글렀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결별의 심사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적절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를 훌륭한 인물로 생각하면서도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것을 느끼면서 모순된 감정 아까 얘기했던 거 이것도 맞죠. 3번 자신의 계획을 이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듯한 아버지를 이해하면서도 같은 생각은 가질 수 없는 창섭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고 여기 지금 2번, 3번 얘기 거의 뭐 똑같은 얘기네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말이라 정답이 없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 선지 보면 B, 아버지 얘기네요. 이제 아들의 젊은 욕망을 들어주지 못하겠다는 자신의 결정을 번복한 것에 대한 아버지의 불편한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고 땡! 정답은 4번이었네. 자 여기서 틀린 부분 왜 틀렸을까? 그러니까 결정을 번복했대. 번복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쵸. 결정을 번복했다는 말은 뒤집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땅을 안 팔겠다는 자신의 결정을 뒤집은 적이 있어요? 번복한 적이 있어? 없지. 그래서 이거는 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5번도 읽어볼게요. 자 자신의 아버지의 선대로부터 공들여 이렇게 놓은 전장을 지키지 못하고 남의 손에 내맡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그래서 불안스럽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2번 문제 끝. 쉽죠? 이런 단어 문제인 것 같아. 뿅.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딱 여기 정답만 요거는 같이 살펴볼게요. 나머지는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정답과 관련된 얘기는 바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요. 아버지랑 아들이 합치되기 힘든 세대 간의 관계. 보기에서 이렇게 써놨잖아. 합치되기 힘들다고. 합치라는 게 뭐예요? 의견의 일치입니다. 보기에서 아예 합치되기 힘든 세대 간의 관계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보기를 바탕으로 푸는 거였지. 근데 3번 선택지 한번 보세요. 자, 돈만 있으면 언제든 좋은 땅을 살 수 있다는 아들의 의견에 다소 격정적인 어조로 땅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는 데서 세대 간 갈등의 원인과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아버지가 갈등의 원인과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 대안이라는 건 서로 의견을 좁혀가자. 우리 새로운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죠. 아버지 완전히 단호박이셨잖아. 합치되기 힘든 세대 간의 관계만 드러낸 소설이었지 이렇게 대안 모색하고 우리 한번 찾아볼까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1%도 없었어요. 그래서 답은 3번. 띵. 자, 정답은 찾았지만 요 4번 선택지에 나와 있는 요 표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주세요. 다른 문제에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선택지에 아들의 의견은 뭐 간접화법, 아버지는 뭐 직접화법 요런 표현이 등장하거든. 간접화법이랑 직접화법이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직접화법은 등장인물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화법이야. 그래서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직접 인용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고요. 직접 화법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에요. 자, 직접 인용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따옴표를 통해서 소설 속에서 대사를 표현한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따옴표가 나오면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 그걸 직접 화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간접 화법은 뭐냐면 서술자의 입장에서 말을 고쳐서 간접 인용하는 화법이에요. 선생님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지금 우리 읽었던 이 소설의 맨 앞부분을 읽어보면 한 단락이 전체가 간접 화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게 그 소설 맨 앞부분이야. 우리 책에 등장한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라고 나오면서 따옴표를 쓴 게 아니라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뭐가 모인 것, 뭐가 모인 것, 뭐가 모인 것, 뭐가 모인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 따옴표 안 나오고 서술자가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쭉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사를. 이런 걸 간접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화법은 직접인용, 간접화법은 간접인용이다. 같은 말이다 라고 알아두셔도 됩니다. 뿅. 자, 이태준의 돌다리 본문 해설과 문제풀이 강의까지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소설 하나만 하면 완전히 끝이 나겠네요. 신나죠? 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안녕.